여기서 해결이 되든지 이혼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일로 가죠, 그죠? 그 정도 대부분 여기에요. 아니면은 법적으로 막 애들을 위해서 애들 뭐 대학 들어갈 때까지라든지 시집장가 갈 때까지 법적으로 무늬만 부부하자 이렇게 정리하든지. 카스나 뭐 이런 데 보면은 특히 여자분들이 굉장히 부러워하시는데 나 행복해요 이 사진들 친구들 많이 올리잖아요, 여자분들. 그죠? 그 부분도 나하고 똑같거든요. 자, 한 생각해 보세요. 한 40% 이혼을 합니다. 그러면 40% 이혼을 한다면 이혼을 상담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최소 2배는 되겠죠. 그죠? 그 전까지 가지 않더라도 대부분 한 90몇 % 정도는 많은 부분을 이제 갈등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다들 행복한 듯이 거짓말 하죠. 그죠? 특히 여자들은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자존심이잖아요. 그렇죠?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포장을 하는. 그러면은 자기가 만약에 남편하고 힘들면 더 화가 나는 거죠. 다른 사람 비교가 되니까. 다른 집 남편 이렇게 잘해주고 실컷 찌직 붙고 싸우다가 하야 한번 해보자고 여행 갔는데 여행 사진 막 카스 올려놨죠. 그죠? 이 부분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오죠. 그죠? 또 싸대기한테 때리고 미안해요. 다음날 꽃하고 반지하게 사들고 왔어요. 눈티 밤티 돼가지고 사진만 올려놔요. 그죠? 이제 그렇게 착각을 하게 또 만드는 거예요. SNS가. 그래서 나만 불행하고 나만 남편한테 사랑 못 받는다. 이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더 부추기는 것 같더라고요. SNS 되니까. 남들 생활을 엿보는데 잘못된 사실을 엿보더라고요. 그 사람도 현실은 나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생판 다른 남녀가 만나서 사는데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한 20년 넘어 사니까 그냥 아들 하나 키우는 것 같은 느낌 들죠. 그죠? 저인간 내 없으면 어디 가서 그냥 밥이라도 얻어 먹겠다 싶어. 그냥 불쌍해서 데리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남자들 나이면 똑같아요. 그냥 한 30년 되면 한 살아줘서 고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 부부의 갈등이 10년에 가장 정점이 높아요. 높다가 20년 정도 되면은 만족도가 높아지기 시작하거든요. 30년 되면 엄청 높아요. 특히 남자들이 더 높아져요. 갈 데가 없어요. 자기 마누라 말고는 밥이라도 챙겨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챙겨주는 사람 없고, 그때서 철이 들거든요. 그때서 철이 드는데 요즘은 또 항원 이혼도 있잖아요. 그때 와이프가 애들 시집장가 보내고 이혼하자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사무실도 자주 오지만은 진짜 황당한 거죠. 자기가 뭘 잘못인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모르겠고 아내는 정말 그거 잘했는데 한 번도 자기한테 그런 이야기 안 했다. 이야기해보면 다 이야기를 했어. 신호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안 들었다 뿐이지. 근데 강하게 안 하고 지속적으로 안 하고 협박을 안 하니까 그 아무 문제 아니라 생각한 거죠. 기다리고 있은 건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돈도 없고 능력도 나이도 드는데 참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강아지보다 못한 존재니까 이사 갈 때 강아지 따라가야 되거든요. 안고 있고. 이게 젊었을 때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젊었을 때 애기들 키우거나 이럴 때나 가사 일에 같이 추억이 공유가 안 되는 거거든요. 여자들은 추억으로 사는 거거든요. 같이 했던 기억들 추억으로 공유하며 살아가는데 그 추억이 공유가 안 되는, 가족이 안 되는, 애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애들 갑자기 이제 좋은 아빠 학교 한번 갔다 와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애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래, 큰 관심도 없다가 애 학교 몇 반인지도 모르는 아빠가 그래, 요즘 학교 생활은 어떤 친구 이야기 좀 해봐. 그럼 어이가 없죠, 애들이. 이게 뭔미? 그치? 이 양반이 뭘 한다고 아빠하고 이야기하기 싫어해요. 그러면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해요? 친구가 술 한잔 마시면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은 너무 그렇다. 이제 애들이 진짜 나하고 이거 거리감이 있고 이런데 애들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고민해요. 지가 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애들 사춘기 되기 전에 자식들하고 유대관계 형성되지 않으면 자식들은 더 이상 그 아빠나 엄마하고 이야기가 안 돼요. 공부할 게 없고 이야기하기도 싫고.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10몇 년을 방치하고 있다 어느 순간 대하자면 누가 대화가 되냐고요. 아무리 자기 자식이라도. 근데 그런 문제가 켜켜이 쌓여 있거든요. 여자들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잘못한 게 남자들도 쌓여 있어요. 여자보다 작지만은. 왜 작냐 그러면 잘못은 똑같이 해요, 서로가. 근데 여자보다 기억력이나 디테일함이 떨어지니까 남자들 기억을 작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잘한 건지 잘못한 게 판단력이 많이 떨어져요. 일반적으로. 감정적이나 세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것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남자들한테 와이프 잘못한 거 적어보라고 그러면 몇 개 못 적어요. 진짜 몇 개 못 적어요. 기껏 한다는 게 생각나는 게 이게 가정 살림을 했나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뭐 시댁 이야기 정도? 근데 자세하게 한 두세 시간씩 물어보기 시작하면 정말 완전 방치된 그런 남자예요. 남편으로 대우도 못 받는 남편인데 그걸 정확히 몰라. 근데 여성분들은 아주 기억을 정확하게 하시죠. 상황까지 기억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유가 더 많은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잘못하는 거거든요. 똑같이 잘못하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결과 이혼의 길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혼은 간단해요. 이혼 위기에 처하시고 이혼해 보신 분, 이혼 고민할 때까지 힘들었죠, 그죠? 고민할 때까지 힘들었죠, 그죠? 고민하고 이혼 실행을 협의를 하셨어요, 아니면 소송을 하셨어요? 그럼 3개월 걸렸나요? 그럼 그 과정은 짧았죠, 그죠? 이제 이혼 결심하고 나면 이혼만 하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달려갔어요. 단 이혼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정신이 없죠, 그죠? 그때부터. 이혼하면 일반적으로 한 3년 정도 데뷔지를 받거든요. 통계적으로 한 3년 정도. 뭐 이혼 사유나 상태에 따라 더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그 정도 돼야 사랑구실을 해요. 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혼자들 많이 보고 또 온라인 모임도 많이 알고 있는데 한 이혼한 지 한 1년 정도 된 사람은 와서 이제 뭐 오픈 모임에 와서 술 먹고 깽판 치고 주사 부리고 이래도 아무도 타치 안 해요. 왜? 그때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2, 3년 지나고 3, 4년 지난 사람이 그러면은 그거는 완전 아웃시켜버리거든요. 그건 원래 안 된 인간이니까. 이제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는 뭘 봤냐면은 앞에서 쭉 봤던 이런 문제들. 이 부부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혼에 대한 편견이 너무 강해요. 그럼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이나 정책 결정자가 이혼 이야기가 너무 단어를 회피해요. 그리고 부부 상담하는 것도 대한민국 몇 군데도 없지만은 이혼 상담이나 타이틀을 가진 데 하나도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제가 이혼을 들고 나왔으니까 정면으로 다 가족 상담, 갈등 상담 뭐 이렇게 놨어요. 이혼이라는 어떤 그 단어에 대한 굉장히 거부감이 커요. 그러다 보니 이혼에 대해서 정확하게 연구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신뢰도 없고 이혼상도 제대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런 단계들조차 제대로 정립 안 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단계에서 왜 이렇게 이유가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이런 행동하면 이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확신을 내려버리거든요. 근데 이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기까지 왔다는 걸 알면 다시 다음 단계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이에 대한 연구가 전혀 안 됐던 거예요. 이혼에 대한 연구가. 이제 그게 막 여러분이 이 분야에 일을 할 때 관심이 있다면은 이런 연구된 자료와 데이터와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체계화시켜 나간. 이제 대한민국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외국에서는 꽤 사례 연구된 게 많은데 근데 미국 쪽하고 우리하고 또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몇 가지 부분이 미국과 완전히 달라요. 단계 자체가. 한국 문화하고 전통 문화하고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변형된 연구를 해야 돼. 그게 전혀 안 됐던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이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자. 요 정도까지는 거의 위기를 남자들은 이 정도까지 거의 위기를 못 느끼죠. 그죠? 한 5번 정도까지는 거의 위기를 못 느낍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게 없어요. 이제 이 정도 와야 여기서 조금 이상하다 생각하다가 아니 그때 좀 매력이 떨어져서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 정도 와야 위기를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기 오면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고. 근데 이건 당연히 거쳐가는 과정이고 이게 계속 리피트가 돼야 되는 과정이 성전이 돼야 되는 과정인데 이게 방치가 되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도 결혼 생활하고 계신 분들은 마찬가지 항상 반복이죠. 그죠? 뭐 한 3번까지는 항상 수시로 일어나는 일이죠. 그죠? 뭐 이제 연세가 계시면 여기까지는 뭐 이미 왔을 거고 뭐 이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이까지 오는 순간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막아주셔야 돼요. 3번에서 막아주셔야 되거든요. 3번에서 맞는 건 자기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혼으로 가는지 알아야 되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 가지고 공부하셔야 될 부분도 이런 부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단순히 이혼에 관심이 있어 오신 분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 결혼생활 잘하고 계신 선생님이 행복하게 선생님은 이 단계 전혀 갈 일 없으시죠? 1단계도 갈 일, 예. 혹시 몇 단계까지 가보셨어요? 한 3단계까지 자주 오시죠, 그죠? 밥 안 해주고 너 나가라 이 정도까지 해보셨어요, 혹시?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생활 잘 하시죠. 선배, 몇 번까지 하셨어요? 예, 비밀 유지해야 될 테게. 4번까지. 4번까지. 여기까지는 안 갔고요.
네. 이제 4번까지 가니까 반응이 어땠어요? 남편 반응이? 4번이 그때인 것 같아요. 아이들 키우고 할 때. 음, 정말 여자들은 그렇죠. 그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고. 그렇죠. 남자들은 그렇고. 아주 중요하죠. 그죠? 왜 그때가 조금 저는 오히려 애들 어리고 키울 때가. 남자들이 그런 본성 때문에 인류가 지구를 지배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본성이 없어지면 인류는 망해요. 종족 소멸되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적절하게 서로 역할을 잘 분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상대방이 왜 그런지 알아야 되고요. 한 번씩 하다가 상담하러 와가지고 남편이 야동을 보고 자기가 하는 것 때문에 이런 변태 새끼 해갖고 점점 살 수 없다고 이혼하러 온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특히 이제 30대나 젊은 세력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그럴 때 그 이야기 한다고요. 아니, 남편한테 고맙게 생각해라. 그리라도 안 하면 밖에서 바람 필 거 아니냐. 아니면 돈 들고 시간 내고 다 하는데. 아니, 바람 피지도 않고, 그리고 오히려 나은 거 아니냐고요. 그게 남자의 심리를 알면 그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야동을 본다는 이야기는 뭐, 어떻습니까? 그냥 대리만족을 하고 하겠다는 이야기지, 선을 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과하게 이제 하드에 뭐 몇백 편씩 있고 이러면은 조금 정신 상태를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간혹 한두 개 다운받아서 부인한테 들키가 확 보고 또 티슈 좀 말아 넣고 뒤처리 잘하고 끝내면은 착한 사람이거든요. 그게 힘든데 애 키운다 힘든데 부인도 안 괴롭히고 좋잖아요. 그죠? 근데 아내를 놔두고 과연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여자들은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해주든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준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여자들이 생각하는 남자의 어떤 성 메커니즘에 대해서 대부분 여자들이 거의 몰라요. 이제 남자는 무조건 사정만 하면은 오르가즘을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맞기는 맞아요. 사실. 근데 남자도 마찬가지 만족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자의 반응과 그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져요. 기쁨이랑 느낌이 만족감도 많이 달라지는데 그냥 이제 뭐 우리끼리니까 그런 이야기 해도 되겠죠. 그죠? 그냥 빨리 끝내 이 자식아 이런 표정으로 참 하기 싫죠. 그죠? 그러면 모멸감을 느끼는 거죠. 남자들은 이제 좀 남자들이 경력이 있고 좀 되기 전에는 물어보잖아요. 항상 파트너한테 끝나고 나서 좋았냐? 물어보잖아요. 그죠? 참 바보 같은 이야기인데 그게 있던 그런 어떤 만족감이 굉장히 필요한 존재예요. 강아지나 똑같다는 게 칭찬하고 쓰다듬어줘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해주면 잘하거든요. 이게 남자하고 걔하고 제가 굉장히 같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거 갖고 이제 책도 쓰고 좀 만들고 있는 중인데 제가 대표적인 예를 하게 들어가지고 걔하고 남자하고 비교했을 때 걔는 어떻게 밥 주고 이뻐해주면 쓰다듬고 이뻐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놀아주고 남자도 똑같거든요. 밥 주고 잘 만져주면 돼요. 스킨십 잘해주면 되거든요. 그 두 개 잘하시면 남자는 불만 없거든요. 물론 이제 바람 핀다든지 이거만 하지 않다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본능에 충실한 종족이 남자라고 여자에 비해서. 근데 그걸 여자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그런 문제. 그런다고 다 맞춰줄 필요는 없어요. 적절한 설명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남자는 마찬가지 자기는 그렇게 되는데 여자들은 또 신체적 메커니즘을 몰라요. 애 키우고 힘들고 사실은 인간만 그런 게 아니고 동물 세계 모든 수컷은 자녀가 일정 부분 양육될 때까지 이제 쉽게 말해서 그 생리를 안 해요. 배란이 안 되기 때문에 몇 년 동안은 임신을 할 수가 없고 대부분 동물들은 침팬지나 몇 개만 빼놓고는 이제 교미라는 거는 어떤 종족 보존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일반 생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인간은 언제든지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동물의 기본 본성이 인간 몸에 그대로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전까지 여자들은 성욕이 거의 없어요. 근데 남자들은 애 낳았으니까 호시탐탐 걔만 보는 거죠. 그동안 못했으니까. 근데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본능적인 충돌이 이런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혼 이야기 하다 보면 진짜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할 말이 많지만은 오늘 정해진 시간이 짧으니까 자, 해결은 그 단계별로 자기가 처한 상황을 알면 되겠죠. 그죠? 알면 그에 대해서 대응 방법이 제시되고 잘못된 순환 고리를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뭐 저희들 같은 사람이 하는 게 이거 동시에 하는 거죠. 이게 제가 하는 건 부부 세무 프로그램 할 때는 이 방법에 대해 성공하는 경우가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한 30% 정도는 다시 붙여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혼을 가면은 저희 특유의 어떤 법률 지식과 어떤 인생 플랜을 가지고 이제 본인의 의무에 충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혼 플래너, 이혼 상담사,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똑같은 내용들이죠. 갈등이 있으면 갈등 원인을 해결하고 그 갈등이 해결 안 되는 원만한 합의를 해결하는 거죠. 자, 이혼을 하신 분들, 저도 그렇지만 느끼면 이혼 전의 갈등보다 이혼 과정의 갈등이 훨씬 더 힘들었죠, 그죠? 특히 소송을 하신 분들은 그 잘 아실 거예요. 서로 진짜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범죄자로 만들어버리거든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남녀 간의 문제는 사실 사적인 문제라서 증거가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금만 사실 하나 가지고 굉장히 부풀릴 수밖에 없어, 소송이 이기기 위해서. 그런데 변호사들이 그 일을 하죠, 당연히. 자기도 돈 받고 해야 되니까.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러면 그동안 한 입을 덮고 애 낳고 같이 산 남편이나 아내한테 그런 소장을 받는 순간 처절한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원수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이혼하면 원수가 되잖아요. 그 피해가 다 어디로 가냐? 애들한테 가거든. 부부가 원수가 되면 누가 일방에 애를 키우면은 그 상대 타방은 어떻게 돼요? 그 애를 보는 것조차 힘들게 되고 애를 안 보여주려고 그러죠, 그죠? 그리고 끊임없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 시작하고 또 한술 더 떠서 이제 그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너 그 애비가 네 애미 같은 여자를 만나서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 반대로 너 그 엄마가 못난 남편을 만나갖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자식은 그 말 듣기 좋은 거 아니거든요. 아무리 둘이 이혼했더라도 양쪽 다 내 부모거든. 그러니까 뭐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식은 어떤 자식이에요? 아주 보잘것없는 인간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런 애들이 무슨 자존감이 있겠어요? 이혼한 부모의 자식들이 한 부모가의 자녀들이 문제가 많다. 다른 애들보다 통계 자료를 많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이혼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혼 과정이나 이혼 전 이 갈등 단계에서 애들 이미 상처를 받을 대로 다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힘들어지고 걔들이 처음에 어릴 때 굉장히 어른스러운 척해요. 어린데도 채 10살도 안 됐는데도 어른스러운 척하는 게 우리 딸도 그랬어요. 그게 깨지는 게 11살 때 깨졌으니까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걸려갖고 항상 남자한테 예의 바르고 존중하고 솔선수범 청소하고 이러다 11살 때 이제 사춘기 들어가 직전에 깨졌는데 자기가 버림받을까 싶어서 그렇게 어른스러운 행동을 애 어른 행세를 하는 거거든요. 버림받은 경험 때문에 자기 버림받았다 생각해요. 근데 원수까지 돼서 못 보게 되면 더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과정들 중에서 저희들이 이혼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대처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혼을 고민한다. 우리 단계별로 나눠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이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데이터와 어떤 경험을 보는 건 완전히 다르거든요. 보면 이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서로 감정이 안 터지면 마주오는 기관차같이 덤벼오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먼저 양보하면 양보를 안 해. 그럼 크래시 드시잖아. 그러면 파국이 오는 거거든요. 이때 막아줘야 되겠죠, 그죠? 당신들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 지금 어떤 형태의 노력만 하면 좀 더 가능하겠다. 그럼 문제가 되는 거. 갈등의 원인은 가장 첫 번째가 입에서 나오죠, 그죠? 말이 가장 심한 폭력이잖아요, 그죠? 프로그램 안에는 언어 교정 훈련, 행동 교정 훈련이 다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의식적으로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좀 달라진다고요. 달라지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상대가 다시 상대에 대해 신뢰를 갖기 시작하거든요. 그동안 신뢰가 무너져 있다가 이 사람이 그래도 우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구나. 이게 가장 중요한 거든. 그러면 다시 그 노력을 바탕으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때 회복을 잘하면은 비 온 뒤 땅이 굳듯이 더 단단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불가능하다. 그럼 이혼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혼해야 되는데 대책 없이 이혼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대책 없이.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 전업주부 같은 경우는 가진 거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애를 키워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든지 준비가 된 이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당장 양육비도 안 받기로 이혼만 해줘. 나 필요 없으면 이혼만 해줘. 이건 아니거든요. 최소한 자기가 생계가 되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직업이라도 정하고 나서 이혼을 해야 된다고요. 이런 과정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 몇 년 계획으로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미용사 자격증 따고 미용실을 창업하고 나서 이혼을 하겠다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건 가장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당장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 아파트, 이제 3억짜리 아파트가 하나 있다 칠게요. 부모님한테 받은 거, 남편이.
이제 젊은 부인은 생각을 하죠. 한 1억 5천 정도 분할 내가 3억이니까 그거 하고 애 둘이니까 양육비 1인당 최소한 100만 원 정도 받아가 200만 원 하고 애들 키우면서 어리니까 당분간 살다가 애들 좀 초등학교 들어가면 취업하겠다. 이런 꿈들을 꾸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 일에 관심 있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부모님한테 받은 거는 상속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기여를 하면 기여분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겠지만은 만약에 안 된다고 가정하면은 재산 분할할 게 하나도 없어요. 빚만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법으로 소송하면 한 푼도 못 받고 물론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겠죠, 그죠? 해봤자 겨우 원룸 보증금 정도 되는 돈이겠죠. 전세도 못 구하니까 애들이 월급 300만 원 정도 30대 받는 게 평균적이겠죠, 30대에, 그죠? 받아가지고 30대 중후반이 그렇게 되니까 연봉 한 4천 정도가 될 테니까 실수에 300만이라도 남편 혼자 수입이면은 애들 하나당 우리 법적으로 양육비 기준이 40몇만 원밖에 안 돼요. 40몇만 원밖에 안 돼요. 받을 수 있는 실제 소송을 한다면. 그러면은 잘해봤자 양육비 한 80, 90만 받아요, 그죠? 월세 원룸 내고 생활비하고 애들 키우고 되겠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현실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당장 경력 단절돼가지고 취업할 데도 없으면 겨우 마트나 식당밖에 치지 못하는 마트 캐시어나 아주 간단. 아니면 보험회사 가가지고 또 한다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가봤자 자기 가족들 시큰 보험에 들게 하고 몇 달 있다 또 그만둬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과정이 반복되는 거예요. 현실을 우리들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이혼은 맞지만 이혼하면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변호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당장 몇백만 원 착수금을 받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 받는 사람이 아니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해 줘야 돼요. 이렇게 하고 당신이 이혼했을 때 이렇게 된다. 그럼 판단 당신 해라. 한다면은 마찬가지 가능하면은 그래도 이혼해야 될 거다 합의를 해라. 왜? 남편이나 시댁을 설득해서 애들 키울 수 있는 만큼 여건을 보장받아야 돼요. 감정적으로 소송을 하면은 감정이 상했는데 줄 리가 없잖아요, 그죠? 판결문 말고는 줄 리가 없다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중재를 해서 애들 네 자식이냐 키워야 되니까. 그래도 전세라 조그만 아파트 열몇 평짜리 전세를 구할 때 한 1억 5천이라도 줘라 반이니까 결국 아버지가 줬더라도 니가 아니냐 부모님한테 설득을 해라. 자녀 양육비도 얼마 동안만 한 2, 3년 정도만 네가 월급에서 해가지고 한 150만 정도 줘라. 이제 이렇게 설득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소송 안 가게 하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와이프도 이혼 과정에서는 그동안 남편에서 받았던 불신이나 어떤 미움 감정이 많이 없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남편의 도움이 있으니까 애들 양육에 같이 적극 참여할 거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혼하면서 생기는 사회적 문제가 많이 해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혼 그냥 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한 3년 정도 평균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울증 걸려요. 특히 배우자가 잘못해서 자기 남편이 잘못해서 이혼하는 경우는 사실 끈떨어진 전까지 공중에 붕 뜨는 느낌이거든요. 남자들도 그런데. 많은 경우 우울증으로 가는 전초 단계든지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요. 이때 대처를 잘못하게 되면 자존감도 이미 상처를 입은 데다가 그 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전체를 갖다가 저희들이 계획해주고 플랜을 세워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이혼할 때 과정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이제 하는 일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직업으로 정착이 된 거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직업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은 데는 직업, 보람 있는 직업이거든요. 예. 정말 힘든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거거든요. 갈등도 해소할 수 있고 경제적인 비용도 굉장히 다운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법률, 재무, 심리, 인생 전반을 조언한 컨설턴트 되면서 진정한 행복을 끌어갈 수 있는 갈라잡이가 될 수 있는 거죠. 행복이란 거는 뭡니까? 덜 불행한 거죠, 그죠? 우리 이제 입고 올 때 간판에 뭐라고 되어 있었어? 디보싱 앞에. 행복한 이혼이라 되어 있죠. 제가 처음에 한 3년 반, 4년 전에 저 간판을 강남저 은주로 데려 올릴 때 갑자기 밤 한 7시 정도에 갖고 올리는데 지나가 퇴근 시간에 차들이 막 서가고 사진을 찍더라고요. 행복한 이혼 이게 말이 되냐 해가지고 블로그도 막 뜨고 트위터도 뜨고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행복한 이혼 들었을 때 좀 어때요? 행복한 이혼 어때요? 느낌이? 이혼이 행복할 수 있나요? 행복할 수 있잖아요. 결혼이 불행하면은 그 결혼보다 덜 불행하면 행복한 거 아닌가요? 그죠? 비교급으로 틀리나요, 제 말이? 근데 이 결혼을 의무를 다 이행할 수 있는데 방법이 있는데도
이혼으로 간다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항상 우리는 우리 고객들 아니면 사실 이혼을 볼 때 맞죠. 이 사람이 진정 행복한지 이걸 봐야 되거든요. 이혼도 마찬가지. 여러분 주위에서 이혼 문제가 고민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딱 그 이야기만 해주면 대부분 해결돼요. 정말 네가 행복한 길이 뭔지 그걸 판단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거든요. 정말. 그러면은 왜 이혼해서 자기가 행복할 것 같으면 이혼해야 돼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근데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젊은 세대 재산 분할 한 푼도 못 받아 이런 거 이혼하면 불행해지는 케이스거든요. 지금 네가 이혼하면 너 남편이 지금 무관심하고 너를 무시하고 이러더라도 더 심한 어려움에 빠진다. 당장 밥도 못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만치 더 고통스러운 거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이게 좀 더 나으니까 네가 노력해서 남편을 바꿔라. 아니 남편과 같이 상담을 받아서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어쨌든 대한민국 최초의 어떤 이혼 플래너 이 직업을 장시한 사람이잖아요. 이 보는 이혼에 대한 관점이고 결혼에 대한 관점이거든요. 이 관점을 바탕으로 이혼에 관련 많은 상담 매뉴얼과 어떤 하나하나 이제 어떤 이론들을 정립해 가고 있고 그 안에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 주셔서 지금 아직까지 초창기라 좀 어설프지만은 이제 많은 어떤 진보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동참하시게 된다면은 여러분도 그 안에서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가지고 무한한 데이터와 자료들, 여러분들 인생 경험을 모아서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게 정착해 나가실 때 이 일은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이제 제가 객관적으로 아주 우스갯소리를 할게요. 변호사가 높을 것 같아요? 이혼 플래너가 높을 것 같아요? 세일로 따지자면. 우리 일적으로 봤을 때. 변호사가 높을 것 같아요? 왜요? 교환의 지식을 가지고. 그런가요? 학문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변호사는 뭐 하는지 소송하는 사건을 받는 존재죠, 그죠? 그죠? 근데 변호사는 서비스 직종이잖아요. 사건을 열어야 되니까. 그 사건을 어디서 받죠?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상담을 한다면은 결국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을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건은 결국 변호사한테 가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자주 찾아오는 이유가 여러분 아마 교육과정 중에서도 변호사님들 많아요. 각 기수별로 한 2명씩 이렇게 계속 되니까. 그분들은 이혼 플래너, 이혼 상담사 간판을 붙이려고 교육받으신 분들이거든요. 요즘 변호사님들 워낙 많아지니까 2만 명이 넘어가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고 특화시키려고 그런 건데 사실 저희들 이혼 플래너 역할은 이거거든요. 게이트웨이예요. 어떤 이혼이나 가족 갈등 문제가 생긴다면은 저희들 스페셜리스트가 제너리스트거든요. 오면은 이게 어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없는 일. 어쩌면 소송에 간다면은 저희들이 믿을 수 있고 신뢰 있는 변호사한테 소개를 시켜주는 거고 정신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정신과 협약 맺은 정신과 병원에 보내주는 거고 이제 또 이혼하면 다 기존 보험 다 해약하죠. 그죠? 새로 들죠. 그죠? 그러면 보험 관련된 사람 불러서 정리해 주는 거고 집을 사고 판다 그러면 아는 부동산 통해서 그 일을 처리해 주는 거고 모든 일의 기준에 저희들이 입구 게이트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따라서 수많은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직업이 이거고 단지 저희들 통해서 사건이 가니까 변호사는 저희들한테 철저한 의리일 수밖에 없어요. 철저한 의리거든요. 정신과 닥터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한테 일이 가니까. 고객이잖아요. 우리가 가장 큰, 그것도 정기적으로 일이 나가는. 자, 웃기죠, 그죠? 민간 자격증 받았다고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한테 큰 소리 칠 수 있는 직업. 그죠? 그게 왜 순서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일의 순서를. 앞으로 저희들이 확성화되고 전국의 모든 곳에 다 생긴다면 당연히 그렇죠. 저희들이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많은 홍보가 되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일어난다면 굳이 변호사 사무실 갈 이유가 없잖아요.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알지도 못하는 변호사 갈 필요 없고 여기서 해서 하고 저희들은 왜냐하면 변호사한테 가격 조절까지 할 수 있다고. 지속적인 사건이 가기 때문에 이 고객이 힘드니까 금액 좀 깎아달라면 깎아줘야 될 거잖아요. 그죠? 단골이니까. 그러면 아주 양질의 변호사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고 그리고 1대1로 해서 계약 받을 때는 수임할 때만 얼굴 보고 변호사 얼굴 보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그럼 저희들 상담사가 전화하면 변호사 직접 해서 모든 걸 정리 다 해줘야 되죠. 그죠? 아니면 거래 끊기니까. 근데 다른 데 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돈도 그렇고 병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부부 상담 자체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사이클. 저희들이 하는 부부 상담은 이겁니다. 제가 이혼 컨설팅, 이혼 상담이라는 건 아주 특화시킨 건 이거거든요. 한국에 아직 제대로 된 부부 상담 시설이 없습니다. 대부분 상담은 자녀들 위주로, 애들 위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대부분은. 왜? 애들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어른들은 말 안 들어요. 말 안 듣고. 돈이 안 돼.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이제 민간
상담소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 가면은 참 재밌는 일을 많이 하죠. 신앙으로 극복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어떻게 하고 이제 불교 가면은 자선한다 생각하고 해탈과 참선과 이렇게 하죠, 그죠? 또 민간단체 가면은 참 똑같은 이야기죠. 혈액형 따지기 시작하죠, 그죠? 그러면 딱 물으니까 그걸 가는데 가면 말도 안 자기가 나는 진짜 이혼하고 싶어서 왔는데 이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변죽말로니까 상담에도 불신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상담은 효과가 없다. 이런 불신을 가지면서 역으로 반복되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걸 바꿀 획기적인 사건이 올해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뭐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했지만 대한민국의 이제 이혼 건수가 아까 11만 5천 건이라고 그랬잖아요. 1년에 2013년 기준으로. 그런데 11만 5천 건 중에 75%가 협의 이혼이에요. 근데 협의 이혼하는 부부들은 강제로 10번을 상담을 받아야 이혼을 시켜줘요, 이제. 물론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죠.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그러면 협의 이혼 하는 쌍수가 예를 들어 9만 명 정도 잡는다면은, 그러면 이제 18만 명이 10번 상담을 180만 건이 상담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무료 상담을 가도 도장 10번을 받아와야 돼요. 지금은 시범 서비스 기간이지만은 강제로 되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거든요. 그럼 180만 건을 상담할 수 있는 대한민국 부부 상담 전문가가 없어요. 지금 법원에서는 상담소 고용해서 이제 무료로 그렇게 해주지만은 그렇게 많이 쏟아지면은 어디 가서 정신과 병원에서 어디 가서 상담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프면은 보건소도 공짜로 보건소도 갈 수 있고 동네 의원도 대학병원도 가는 거잖아요. 각자의 취향과 시간에 맞게 가야 되는 거니까 그동안 없던 부부 상담 시장이 완벽하게 새로 열렸는데 이때는 먼저 나가는 사람이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제가 지원에 이혼을 특화시켰으니까 여기서 유능한 분들이 오신다면은 아마 자기 역량만 충분히 펼친다면은 기존 상담하고 또 다른 역할. 그러니까 범위를 아주 좁혔기 때문에 일반적인 심리 상담은 최소 10년 이상 수련 과정을 거쳐도 전문가가 되기 어려워요. 근데 저희들은 과정을 봤잖아요, 그죠? 제가 부부 회복이나 어떤 심리 분석까지 저는 가능하지만은 저는 좀 특별한 케이스라고 보고요. 범위를 이혼 과정만 딱 추가해서 했다고요. 그러면 요거만 상담하는 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다른 지식과 경험이 쌓일 때 범위를 확장해 나가면 되는 거고 각자 맡은 분야가 다르면 되거든요. 뭐 협의원만 전문적으로 대행해 주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요. 부부 회복만 전문적으로 하는 특화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아니면 이제 이 사람들 이제 소송을 가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상담소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자기 범위를 특화시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생 경험이 있는 40대 이상의 기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도전할 수 있는 길을 만든 게 아주 매뉴얼을 단순화시켜 놓은 거거든요.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 할지 불안해하는 상담이 아니고 처음 상담 경험 없는 사람들은 상담실에 앉는 순간 너무나 무서워하거든요. 고객을 보기는 무서워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여기는 물어볼 게 뻔하거든요. 처음에는 시작은 이혼이 되나 안 되나. 나 이혼하고 싶다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순서에 맞춰서 대응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 지식과 경험이 쌓이면 더 나은 형태로 자기가 장악해서 끌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혼에 대한 기본적으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셔야 될 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혼을 계속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이 상담을 할 수는 없어요. 이혼은 선택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가 있으니까. 뭐 제가 이혼했다고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선택이거든요. 단지 좋은 인연을 못 만나 운이 나빴을 뿐이거든요. 그 점을 이해하고 공감을 해준다면은 아주 좋은 상담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약속한 시간이 넘었네요. 오늘 좀 야한 이야기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짧다. 혹시 강연 오늘 내용을 여기까지 끝내는 걸로 하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 받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한 몇 분만 질문 받을게요. 개인적인 질문도 받아도 되고요. 제가 가족분들 상담소에서 일을 했을 때 거기 계신 분들은 법학교 전공하고 석사학위까지 받고 이제 그런 루트를 밟아서 온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도전을 했지만 그 대학원이라는 그런 루트가 있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다른 길을 걸었는데 만약에 그 걸었을 때 이분들은 뭐 비전공자들이 더 많은 거잖아요. 물론 뭐 이혼을 경험하거나 저처럼 많은 경험자들이 이 경험을 쌓겠지만 그렇게 해서 차별화가 되는 점이 그들하고 있는지 그 법학을 전공하고 이제 루트대로 밟아온 사람들이 점차 더 많아지고 또 뭐 지점도 많아지겠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하고 저희가 차이점이 뭐고 특화된 점이 또 따로 있을지 그리고 또 로스쿨이라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퍼져 나왔을 때 저희가 이제 청도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 생각을 하고 있으신지 조금. 첫 번째가 그거예요. 이혼에서 법률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나 될까요? 그건 뭐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 거기서도 뭐 심리 상담이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병행하고 변호사님을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 분들을 진행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혼을 하거나 안 하거나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우리하고 그쪽 분들하고 같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럼 그럼 우리가 뭐 같은 동업자라고 볼 수 있는, 만약에 저희들하고 똑같은 시스템이라면은 이제 변호사님하고 저희들하고 확실히 차별화되어 있어요. 될 수밖에 없는 게, 변호사님들은 모든 걸 법률적인 기준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혹시나 이게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게 되시면은 이제 실무나 컨설팅하는 이제 사례들을 공부하시게 되면 아시겠지만은, 저희들은 이혼 과정뿐만 아니라 이혼 후까지 전반적인 인생을 다루는 라이프 플래너 개념이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정말 이 사람이 필요할 때 필요한 어떤 길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에요. 이제 사실은 이혼 소송이나 법률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한순간에 어떤 단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왜 관련된 가족법이나 이런 공부를 해야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이혼되는지 안 되는지 법률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그 다음 단계에 대화가 가능하니까 이제 공부하는 거고, 이제 그 다음 부분이 훨씬 더 커요. 재무적인 컨설팅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 보험 정리도 그렇겠지만은 사실은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재무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저희들 고객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고객을 이익을 위해서 불법은 아니지만은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많은 조언을 해줄 수가 있다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심리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저희들은 정신과 닥터는 안 해요. 근데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이혼 과정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들을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거든요. 그쪽에서 마찬가지 다른 가정 상담소에서 보내고 와서 하는 거와 똑같은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되겠죠, 그죠? 근데 그러면은 그쪽에 똑같이 같이 일하는 거지. 그쪽에서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건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변호사는 단 할 수는 없겠죠. 변호사들은 기본적으로 국가적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업무 범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분들은 법률적인 부분에서 해야 되고, 변호사님들은 저희들같이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저희들같이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고객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적절하게 저희들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일단 변호사들 비교해서 저희들 단가가 싸잖아요. 많이 싸잖아요, 그죠? 물론 횟수가 많아지면 많이 비싸지겠지만은, 그리고 문턱이 낮죠. 그죠? 문턱이 낮죠, 그죠? 여기 와서 논스톱으로 일괄 패키지 서비스가 가능해지죠, 그죠? 굳이 변호사를 찾고 정신병원을 찾고 어디 찾을 필요 없이 여기 와서 제가 이렇게 하고 싶다면 풀로 서비스가 가능하죠, 그죠? 이 차이가 있겠죠. 각 네트워크들이 돼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계속 가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혼에 대한 이런 이야기하기 참 그렇죠. 토탈 서비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이혼을 한다면은. 아니면 가족 갈등에 대해서 토탈 서비스도 될 수 있고, 회복이나 자녀 상담 모든 분야가 가능하니까. 각자 역할에 따라서. 그걸 상담할 수 있는 상담사도 있고, 아닌 상담도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상담사는 모든 상담을 다 할 수 있는 거고, 범위가 정해진 건 없거든, 저희들 같은 경우. 아직까지 관련 법률이 제정된 게 아니라서, 저희들은 변호사법 위반만 하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죠? 변호사법 위반만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자료도 보관할 필요가 없고요. 저도 한 법원에서 상담 자료 기록을 달라고 그래도 아예 전 제출을 안 해요. 없다고 그러고, 자료가 있더라도. 근데 관련 법률이 생겼으면 자료를 언제까지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보관 안 하면 가태료나 벌칙을 한다고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그게 없으니까 사업자 등록도 만들고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사고만 치지 않으면, 사고는 절대 치면 안 되는 거니까. 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그럼 오늘은 강진의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